안녕하십니까, 인사이드머니의 정재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2020년 연말정산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은 예고해드린 것처럼 연말정산의 구체적인 사례, 연말정산 이후에 받게 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그걸 가지고 한번 제가 따라가 보면서 연말정산이 이런 개념이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영상을 안 보신 분 계시면 위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이 전반적인 개념을 먼저 보고 오신다면 오늘 이 케이스 스터디를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연말정산 케이스 스터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연말정산을 하시게 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크게 두 페이지 정도가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맨 앞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고, 그 해에 이 사람이 받았던 소득이 얼마인지, 소득이 부과되는, 그러니까 세금이 부과되는 총소득뿐만 아니라 비과세 소득 나와 있고, 밑에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그래서 차감 징수세액이 얼마인지 일종의 이제 결과만 딱 나와 있는 페이지가 있고,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이냐, 일단 그 구체적인 내용들, 세부적인 내역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장은 결과, 최종의 결과,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는 그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과정들, 세부적인 내역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살펴보시죠. 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딱 보면 첫 번째 페이지 상단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징수 의무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이분의 소득이 어디서 발생된 거냐, 어느 회사에 다니면서 이분이 생긴 소득이냐, 이제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왜 징수 의무자냐? 우리가 국세청에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보다는 보통 우리가 매월 급여를 받거나 또 연말정산의 결과로 우리가 환급을 받거나 또는 더 내게 될 때도 1차적인 징수 의무는 우리가 다니는 회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한 내용이 이 징수 의무자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저희 케이스 스터디 나와 있는 이분이 다니는 회사는 위에 한강건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한강건설에 다니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되어 있고, 그 회사 주소가 어디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득, 이번에 신고하는 연말정산에 이 소득을 신고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제 소득자인데, 제가 보니까 이 국세청 자료를 선을 여기다 그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소득자의 성명이 이강모 씨 이렇게 되어 있고, 이분의 주소와 주민번호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한강건설에서 2019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계속 근무를 하셨습니다. 아마 대부분 이러신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이분의 급여가 4,140만 원이네요. 그리고 상여금으로 2,64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분이 총 소득은 6,780만 원이구나 이렇게 되고, 밑에 좀 내려와 보면 비과세 소득이 있습니다. 과세가 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 출산 보육수당으로 120만 원을 받으신 게 있고, 그 다음에 비과세 학자금 지원 받으신 게 있네요. 300만 원. 이렇게 해서 비과세되는 소득이 420만 원이 있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은 실제로는 얼마를 받으신 거죠? 세전 6,780만 원 더하기 420만 원 하면 7천만 원이 조금 넘는 실제로는 세전 소득을 받으신 거지만, 그 중에서 실제로 과세를 우리가 하는데 따져볼 대목은 420만 원, 비과세 420만 원은 빼고 6,780만 원만 갖고 일단 세금 계산에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로 좀 더 내려와 볼게요. 자, 그래서 세액 명세 돼 있는데 72번 결정세액 이렇게 돼 있어서, 이분의 연말정산을 하고 난 다음에 소득세를 뽑아본 금액은 75만 5,941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옆에 지방소득세는 이 소득세의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75,594원이 지방소득세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납부세액, 그렇다면 이 회사를 내가 1년 동안 다니는 동안에 이강모 씨가 미리 내놨던 세금은 얼마냐, 이제 그게 기납부세액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납부세액을 보니까 109만 9,280원을 이미 세금을 내셨네요. 그리고 거기에 또 그나 10분의 1이 지방소득세 내셨고, 자, 그래서 결정세액에서 이 기납부세액을 뺀 값이 여기 있는 76번 차감징수세액인데,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34만 3,339원. 네. 앞에 부호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75만 5천 원만 내면 되는데 이분은 이미 100만 원 넘게 세금을 내놨으니까 연말정산 이후에 34만 원은 이제 돌려받게 되는 이런 결과다라는 걸 아실 수 있고, 역시나 그것의 10분의 1이 지방소득세. 따라서 이분은 연말정산 이후에 모두 합쳐가지고 약 38만 원 가까운 세금을 돌려받게 되겠다. 이런 결과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페이지 좀 줄여볼까요? 네. 페이지를 좀 줄이면 엄청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간단합니다. 왼편 보시기에 크게 왼편에 있는 파트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공제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뭐였죠? 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그 중에 왼편에 있는 것들은 소득공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총급여에서 이러이러한 금액들은 소득 자체에서 빼주자. 소득급여 부분들이 왼편에 나와 있고, 오른쪽은 그렇다면요. 그렇죠. 세액공제. 요 윗단에서 보시면 산출세액을 이제 뽑아놓고 거기에서 세금들을 쭉 빼주는 세액공제 내역들이 쭉 나와 있고, 그래서 맨 끝단에 가시면 결정세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확대해서 보실게요. 자, 그러면 맨 윗단에 총급여에서 아까 우리가 같이 읽어봤던 총급여 6,780만 원이 이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근로소득공제 이래서 1,314만 원이 근로소득공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근로소득공제는 이분의 총급여에 따라서 자동 계산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무려 1,300만 원은 근로소득공제다. 아, 회사 다닌다고 고생했다. 빼준다. 그런 의미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6,780만 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314만 원을 뺐더니 나오는 금액이 여기 있는 5,466만 원. 요게 이분의 근로소득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연말정산을 이제 해보는 거죠.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인적공제다 말씀드렸는데, 기본공제 나옵니다. 본인 150만 원. 한 사람당 15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배우자라는 지금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3명 해서 450만 원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분은 인적공제로 150만 원 더하기 450만 원 하니까 600만 원을 기본적으로 이제 받게 되시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분은 배우자가 실제로 안 계시거나 또는 있으시다면 아마 맞벌이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지요. 자, 쭉쭉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 내시네요. 한 250만 원 내셨습니다. 1년간 국민연금으로 250만 원을 이분이 직접 본인 내신 거 250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더 내려오면 보험료 중에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이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해서 역시 170만 원을 납부를 하셨다. 그리고 고용보험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요, 아마 그 국세청에서 좀 실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공무원이면 고용보험 가입 안 하시죠. 하지만 일반 직장인들은 당연히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당연히 가입하고 본인이 일정 부분 법에서 정한 보험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명백하게 국세청에서 좀 놓치신 것 같아요. 혹시 이 영상을 그 국세청 관계자분이 보시거나 또는 아시는 분이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이 부분, 부분 보이시죠?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100만 원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셔서 이자로 1년간 내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금액이 또 공제가 되고, 자, 쭉 더 내려오면, 그래서 아까 보신 요 중간에 한 번 더 나오네요. 차감소득금액.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총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와 뺐더니 근로소득금액 5,466만 원이 나왔고, 여기에서 인적공제, 국민연금,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이런 애들을 쭉 뺐더니 4,300만 원 많이 줄었죠. 아까 6,700이었는데 4,300으로 소득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을 공제를 한 번 더 합니다. 바로 여기 있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요게 있네요. 이 부분이 있고 금액은 421만 5천 원을 공제 받으셨습니다. 이 정도면
보통의 경우에 300만 원이 보통 한도고 추가 공제를 합하면 최대 60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분은 421만 5천 원 받으셨으니까 꽤 많이 받으신 편에 속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빼주고 나면 그러면 4,346만 원에서 요 421만 5천 원도 빠지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요 48번 종합소득 과세표준 이게 본인의 과세표준이 얼마인지를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세표준이 최종적으로 3,924만 5천 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일단 이걸 가지고 이분의 과표가 나왔으니까 세금 계산을 한번 먼저 돌려볼 수 있겠죠. 산출세액이 480만 6,750원 이게 이분의 1차적인 세금 계산이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각종 세액 감면이라든지 세액 공제를 빼주게 된다. 이런 과정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세액 공제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세액 공제에서도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리진 않았는데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 공제를 또 일부 반영을 해줍니다. 그 세액 공제가 66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자녀에 따른 만 7세 이상 되는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 만 7세 이상 되는 자녀에 대해서 그 자녀의 수에 따라서 또 세액 공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15만 원 세액 공제 받으셨고 그리고 출산 입양하시는 경우는 그 해 또 70만 원 공제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법은 자녀를 많이 낳으신 분한테 혜택을 좀 주는, 그러니까 세금을 좀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혜택을 주자. 이제 그런 취지가 이 세법에 녹아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연금계좌 공제가 또 있다고 말씀드렸죠. 연금계좌 봤더니 이분은 연금계좌 공제 중에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두 군데를 이제 넣으셨네요. IRP 또는 DC 계좌가 있고 이분이 거기에다가 얼마입니까? 100만 원. 100만 원을 1년간 또 넣으셨네요. 그래서 공제 대상 금액 100만 원을 넣어서 밑에 세액 공제액, 그러니까 실제로 12%인 12만 원을 세금을 깎았다. 줄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에도 이분이 250만 원을 넣으셔서 거기에 또 12%인 30만 원을 또 세액공제로 받으셨네요. 이렇게 해서 연금계좌에서도 12만 원과 여기 30만 원 해서 합산하면 얼마입니까? 42만 원의 또 세금을 세액공제로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우리가 국민건강보험 말고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각종 보장성 보험, 의료실비보험, 건강보험, 안보험, 또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이런 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보장성 보험도 한도가 100만 원까지인데 100만 원을 다 채우셔서 역시나 세액공제로 12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의료비가 나오네요. 의료비로 본인의 총급여의 3%를 초과 지출해야 의료비에 대한 공제가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726만 6천 원을 1년간 의료비로 쓰셨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 본 세액공제가 118만 9,900원. 이 부분도 꽤 크게 나왔습니다. 의료비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이처럼 세금 또 많이 줄이시게 됐네요. 그리고 교육비, 아이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교육비에 대한 공제가 역시나 420만 원 지출이 되셨고 그 중에 세액공제로 63만 원을 또 공제 받으셨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기부금 파트 보시면 기부금에 이제 정치자금 기부금이라든지 등등 나오는데 이분은 정치자금 기부금을 좀 하셨네요. 그다음에 법정기부금 50만 원 또 기부금 하셔서 또 7만 5천 원 공제를 받으셨고요. 그 밖에 다른 지정기부금은 없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세액공제 부분으로 해서 212만 809원을 또 세액공제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보셨던 것처럼 과세표준에서 산출한 산출세액 480만 원에서 이런 세액공제를 쭉쭉 뺐더니 그 세액공제가 무려 405만 809원을 세액공제로 다 또 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470여만 원에서 405만 원 정도를 빼니까 최종적인 결정세액은 75만 5,941원. 이게 이강모 씨가 2019년도 소득에 대해서 납부했어야 될 세금이라는 거죠. 자, 요 75만 5,941원이 앞장에서 보셨던 이 금액과 동일하죠?
결정세액 75만 5,141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만 이해하셔도 연말정산의 내용은 뭐 다 파악이 되신 거고, 나머지 뒷장에 있는 것들은 뭐냐? 앞서 보신 요 세부 내역서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증빙하기 위한 별도의 또 명세서들이 쭉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를 좀 살펴보면, 먼저 이제 인적공제에 대한 부분들, 이분의 부양가족은 누가 등재가 되어 있고 그분 앞으로 각종 비용들이 얼마가 나갔는지를 또 이렇게 명세표로 보실 수 있는데, 살펴보시죠. 자, 이강모 씨 본인 나오고요. 그리고 황정현 씨란 분이 나오네요. 자, 이분이 누구냐? 이강모 씨란 분하고 관계를 보시면 여기 표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관계 코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0은 본인이고요. 3은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황정현 씨는 이강모 씨의 배우자구나. 아내분이시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분은 여기 기본공제 대상되는 요 칸, 요 부분, 칸 중에 위칸이 기본공제 부분인데, 이강모 씨 동그라미 체크돼 있고, 황정현 씨는 체크가 안 돼 있습니다. 아까 배우자 인적공제에 없었죠. 여기에 체크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는 있으신데, 그럼 황정현 씨가 다른 소득이 있어서 따로 연말정산을 하거나, 아니면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시는 자영업자나 뭐 이런 소득이 있는 분이겠구나. 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녀들, 4번은 자녀들인데 이태현, 이태희, 이태영, 3명의 아이들이 각각 기본공제로 들어와서 아까 450만 원 공제를 받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위에 각각 개인에 따라서 이분이 썼던 또 나갔던 각종 보험료, 건강보험, 고용보험, 보장성보험 나오고요. 또 의료비가 또 얼마가 나갔는지, 또 교육비가 얼마가 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또 우리 식구 개개인별로 또 산출을 해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아래 또 내려가 보시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부분들도 역시나 우리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들이 쓴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신용카드들도 여기 명세에 다 포함이 됩니다. 이분이 신용카드를 700만 원 쓰셨고, 국세청에서 신고 확인된 금액이 700이란 뜻이고, 그다음에 기타로 100만 원이 더 있어서 이분이 1년간 신용카드를 800만 원 썼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직불카드가 700만 원, 체크카드죠.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700. 이래서 이분은 신용카드 800, 직불카드, 체크카드 700, 현금 영수증 700. 이래서 합산해서 모두 2,200만 원을 쓰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이분의 그 추가적인 카드 공제, 도서공연 사용분이 또 100만 원,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도 400만 원, 꽤 많이 전통시장 이용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중교통 200만 원. 이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실제 카드 사용액 2,200만 원만 갖고는 300만 원 공제를 다 받기가 좀 어려웠을 텐데, 이런 추가 공제가 다 들어오는 바람에 이분은 상당히 많은 그 카드 공제를 받으신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부금 또 내셨던 게 나오고요. 연금 공제 중에서도 아까 퇴직연금 부분하고 연금저축 넣으셨던 게 우리가 확인했었는데, 그 명세서가 또 있습니다. 보시면 연금계좌 세액공제 중에 퇴직연금 이래가지고 무슨 보험사에 100만 원 납입을 했고 세액공제 12만 원 받았다. 그 다음에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 미음은행에 역시나 250만 원 납입해서 30만 원이 또 세액공제가 됐다. 이런 내용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구체적인 연말정산 자료를 함께 보시면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작동이 되고 이렇게 계산이 되는구나 하시는데 좀 더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하시고 난 다음에요, 본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꼭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가 이 부분에 조금 더 좀 집중했더라면, 또는 이 부분을 내가 좀 더 챙겼더라면 세금을 좀 더 줄일 수 있었겠구나 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그 작업 해보시길 바라고요. 2021년 1월 달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제 오픈이 되면 꼭 들어가셔서 놓치는 것 없이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만큼 또 우리가 세금을 잘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안 내도 될 세금은 또 우리가 아끼는 것도 또 미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꼭 한번 챙겨보시고 그래서 슬기로운 금융생활 또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인사이드 머니의 정재기였습니다.